그럼 이제 두 번째로 두 분 청년 정치인 분을 모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과천시 지금 시의원을 지내고 계시는 박주리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청년 입장에서 이 책을 읽으셨을 때 어떤 부분에 공감이 제일 되셨는지랑,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나랑 생각이 다른데 하고 약간 이견을 느꼈던 부분,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이 부분은 빠졌는데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그거를 분류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다 같이 얘기를 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청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좀 청년 정치의 좀 내용을 포커스를 좁혀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는 사실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 유권자였을 때 정치의 세대 교체가 되게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당선이 됐을 때 유권자들이 당연히 저와 같은 마음일 줄 알고 저의 등장을 반갑게 여기고 격려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막상 제가 이제 시민들을 만나보면 그렇게까지 반가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경계하거나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를 하거나 이런 거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다시 한번 느꼈는데, 시민들은 굳이 그냥 더 잘할 놈이 필요한 거지 굳이 그게 청년이고 아니고는 필요하지 않은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 청년 정치가 세대 교체의 담론이 시민들한테 동의를 얻으려면 결국 이 청년 정치인들이 이 시선을 견뎌내면서 어떤 의제 발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의제 해결 능력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증을 해내야 이것이 담론으로 먹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그런 담론이 완전히 사라진 걸로 봐서 적어도 21대 국회는 그 지점에 있어서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이 실패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제가 소장님하고 의견이 다른데, 소장님께서 뭐 청년 할당제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나눠먹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2년 동안 정치를 해보면서 나눠먹기는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저도 들더라고요. 나눠 먹는 거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이 만약에 조선시대라고 한다면 50대 장년층이 정치 전반을 장악하는 게 매우 타당하고 올바른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 변화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유년 시절이나 손녀딸의 유년 시절이나 그 경험이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정보가 가장 많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가장 많은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게 맞죠. 근데 산업화 이후에는 각 세대가 겪은 경험치가 다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지금 청년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저도 저의 뒷세대랑은 경험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30살에 해외여행을 처음 가봤어요. 근데 제 또래 친구들을 보면은 해외여행을 처음 간 시기가 보통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 언저리거든요. 대부분 아마 그럴 거예요. 그쵸? 근데 요즘 태어난 애기들을 보면 어린이집을 갈 때 이미 해외여행을 가요. 3살 이내에는 비행기가 공짜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 찬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꼭 해외를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미 걸음마를 겨우 하는 시점부터 해외를 경험한 세대와 저는 완전히 다른 종족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이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회 의제를 볼 때 각 의제마다 세대들이 갖는 감수성이 다 다른데, 이거를 특성 세대의 감수성만으로 보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정의롭지도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지난해 말에 과천시에서는 장수축하금 관련돼서 개정안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천시는 100살이 되면 오래 사셔서 축하드립니다 하는 축하금을 드리는데, 그 장수의 기준을 90세로 낮추면서 금액은 2배로 올리는 그런 개정안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개정안을 봤을 때 거의 쇼크 수준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시대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을 수가 있냐.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가 적극적 은퇴를 하기 시작해서 노인 세대로 편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비용 추계를 하는 것과 20년 후에 비용 추계를 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를 것이고, 더 큰 문제는 그때의 비용을 감당할 미래 세대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하냐. 이런 현금성 사업 같은 거는 한 번 만들기는 쉬워도 없애는 거는 그 정치인들 목매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없앨 수가 없는 건데 이런 거 함부로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건 너무너무 위험하다. 악용될 소지도 있다라고 저는 진짜 진심으로 호소를 했는데 이거에 공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과천시 의회에서는 제가 유일한 청년 정치인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50대 중후반, 60대 이러셨거든요. 그때 되게 외롭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의제에 대해서 나와 같은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만 더 있었어도 이거를 다뤄내는 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냥 끝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때 나눠 먹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각 세대는 세대 대변인이 정치에서 너무너무 필요한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비록 의제 발굴 능력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각 사안을 다루는 감수성만큼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제가 소설을 쓰는 사람으로서 너무 완벽한 스토리텔링이었죠, 방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시작은 되게 동의로, 그러니까 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와 반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되게 멋지게 마무리를 하셔갖고 제가 되게 잘 들었고요. 동의라는 지점은 그거였죠.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젊은이라서 환영받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니까 그게 아니라 무조건 더 잘할 놈을 바라는 거구나 깨달으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최 소장님이 쓰신 이 책에도 이게 뭐라고 나오냐, 어떤 용어로 표현되냐면 세계관 교체다. 필요한 거는 세대 교체가 아니라 세계관의 교체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젊은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게 젊은 사람이 필요한 거다. 요거니까 시작을 이제 동의하시면서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시면서 그 예를 현장에서 겪었던 경험으로 들려주셨죠. 90세 축하금. 이게 왜 청년들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인 것 같아요. 90세 축하금이 웬 말입니까? 그래서 굉장히 잘 정돈된 얘기 잘 들었습니다.